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땡큐 베리 마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지금 이제 6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조금 춥고, 그리고 하늘을 본다고 하면은 하늘에 구름이 또 그렇게 껴 있어요. 아무래도 엘니뇨가 오다 보니까, 엘니뇨는 제가 전에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바닷물이 뜨거워진다고 해요. 뜨거운 바다가 캘리포니아 해변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대기의 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엘니뇨가 요번 연도부터 아마 시작이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구름이 잔뜩 껴 있고,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이한이를 라이드를 해주려고 이렇게 또 나가니까 바닥을 보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한밤중에 아마도 비가 좀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날씨는 조금 춥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 동쪽으로 해가지고 온타리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온타리오에 굉장히 커다란 이 아울렛 몰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밀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 아울렛, 실내 몰이거든요. 실내 아울렛 몰인데 저도 여기 자주 가는데 여기에서 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매스 슈팅은 아니고 매스 패닉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어느 한 남성이죠. 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 되는 아마도 히스패닉 계열의 남성인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이 온타리오 밀즈 이 아울렛에서 뭐 총 있다, 뭐 누가 총 들었다,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니면서 이제 패닉을 일으켰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남성은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이렇게 또 숨어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은 이게 패닉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공개 수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미국 전역을 봤었을 때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좀 나쁘게 이용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선을 굉장히 많이 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카운티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 카운티에서 무슨 인종이 가장 많은지에 대해 가지고 이 센서스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센서스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인종은 바로 히스패닉하고 라티노라고 합니다. 48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이 화이트, 이 백인이 32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에이시언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시언도 150만 명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이 흑인 계열이 한 8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아메리칸 인디안, 알라스카 네이티브. 그러니까 인디안이라고 하죠. 이제 미국 인디안들이 한 16만 명 정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이 하와이안, 퍼시픽 아이슬랜더는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LA 카운티에는 히스패닉, 라티노 계열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420만 명으로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고, 그 다음이 백인, 그 다음이 이 에이시언인데 에이시언도 150만 명으로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여기 이 LA 카운티는 이 에이시언들이 어느 정도 좀 많다라는 거, 150만 명.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에 스플래시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 후룸 라이드라고 하죠. 콩나무 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디즈니랜드 이 애뉴얼 패스 했을 때 요거 자주 타고 그랬는데, 스플래시 마운틴을 타고 있었던 어느 한 여성이 갑자기 패닉
패닉 어타크가 와가지고 갑자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 통나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SNS 서비스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디즈니랜드에서 이 후룸라이드, 이 스플래시 마운틴을 타고 가다가 이 통나무 배에서 옆으로 이렇게 내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잉글우드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 LA 이제 남쪽으로 해가지고 잉글우드에 있는 이 아마존 프레쉬 이 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프레쉬 마켓 파킹랏에서 어느 한 흑인 80대 남성이랑 그리고 30대 히스패닉 어느 한 남성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네요. 말다툼을 벌이다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심하게 싸웠나 봐요. 이렇게 말다툼으로. 그러면서 이 히스패닉 30대 남성이 우통을 벗는 등 좀 과격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이 80대 흑인 남성이 갑자기 어디 가더니만 총을 들고 나왔다고요.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 30대 이 히스패닉 남성은 화를 가라앉지 못하고 뭐 우통 까고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이 흑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흑인 분한테 그 N월드 있잖아요. 요거 N월드를 뱉었다고 합니다. 그게 흑인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해요. 특히 이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한테 이 N월드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모욕적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한테는 이 N월드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30대 이 라티노가 이 N월드를 하자마자 이 80대 남성은 총을 쏴가지고 30대 라티노를 사살을 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며칠이 지난 뒤에 지금 이 80대 남성은 지금 체포가 된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습니다. 이 잉글우드가 좀 이 흑인 분들도 많고 이 라티노가 좀 많고 그런데 역시나 조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LA 근처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전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뎁슬링 올리는 것에 대한 그런 뉴스인데, 지금 현재 이 뎁슬링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좀 구구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이 메칼티를 좀 끌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하는 등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뎁슬링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반대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지 아닐지에 대해 가지고 이 보트를 한다고 하네요. 과연 이게 이 통과가 될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뎁슬링이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강경파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2024년도 대선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AI를 이용을 한 이 딥페이크 있지 않습니까? 딥페이크가 엄청나게 지금 극성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힐러리나 그런 얼굴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가짜 뭐 영상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이용을 한 이 힐러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디센티스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디센티스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딥페이크가 된 어느 한 영상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얼굴만 있고 그리고 여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뭐 트랜스젠더에 대해 가지고 막 폭언을 날리는 그런 영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 2024년도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가짜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영상들,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목소리나 이런 이 영상 같은 것들이 가짜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것들 때문에 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랑 그리고 이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 이 가짜 영상들을 퍼뜨린다고 하면은 좀 엄청난 죄를 물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 때문에 뭐 미국 내에서 뭐 계속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지방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재판에는 이 AI를 이용을 한 서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한테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각서를 받게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변호사들도 AI, 챗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레러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뭐 레러 같은 거 써달라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요즘에는. 변호사도 이 챗 GPT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변호사 레러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챗 GPT한테 이렇게 써달라라고 하면은 그냥 써주거든요. 이 챗 GPT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들도 좀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호사들까지 법원에 제출할 이 서류들을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이 AI가 얼마나 많은 곳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AI 전문가들이나 뭐 테크 기업들의 CEO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AI를 그냥 이렇게 통제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핵폭탄만큼이나 그리고 이 팬데믹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인류에 타격을 줄 것이다. 어마무시하게 종말적인 그런 영향도 이제 끼칠 수도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이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이 AI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들이 맞닥뜨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AI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 기후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원정 출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이더라도 이 미국에 와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주잖아요. 이 미국에서 이제 출산이 된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원청적으로 내가 봉쇄를 해버리겠다. 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공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는 Birthright US Citizenship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아기가 나온다고 하면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150년 이상이나 지속이 된 그런 법안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공약을 걸었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폐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이렇게 공약을 걸었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이제 폐지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트럼프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공약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우선 말로 뱉고보는 게 트럼프가 하는 건데 이 트럼프는 그냥 우선 말로 이렇게 뱉고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워싱턴 주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주에 있는 1살짜리 아이가 차 안에 9시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다가 차 안에서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일을 갔다고 합니다. 일을 갔다가 깜빡했다고 해요. 자신의 아이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비로 두고 이제 일을 갔다 왔는데 9시간이나 그냥 차 안에 내비둔 거죠. 차 안에 내비뒀다가 9시간 동안이나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뭐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이 차량에 아이를 두고 이렇게 갔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좀 항상 이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꼭 차를 내리실 때에는 이제 뒤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워싱턴주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뉴스를 본다면은 이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철치에 갔다고요. 네, 교회에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갈 때 아이를 깜빡하고 또 까먹은 거죠. 네, 부모 둘 다 아이를 그냥 차에다 두고 교회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교회 다녀오니까 플로리다가 또 좀 덥습니까? 네, 이 어마무시하게 더운 그 날에 차 안에 이렇게 땡볕에 있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아이가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땡볕에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삼가군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 좀 신기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코넥티컷 주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빵집에서 이 흑곰 있지 않습니까? 곰이 갑자기 이 베이커리에 들어오더니만 이 컵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 컵케이크 박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코를 박고 어마무시하게 이 컵케이크를 먹어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곰 한 마리가 혼자서 컵케이크 60개를 이렇게 먹어치웠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서는 뭐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웬만하면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잘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흑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어 같은 것들이 자주 내려온다고 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항상 뭐 캠핑 같은 거나 간다고 하면은 좀 곰 조심하라고 항상 나오거든요. 여기 코네티컷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 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파치노 영화배우 좋아하시나요? 네, 이 알파치노 영화배우가 예전에 그 스칼페이스라고 그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나이가 83세라고 합니다. 83세인데 그런데 지금 아이를 지금 보게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83세인 이 알파치노가 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여자친구의 나이가 50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50살. 와, 50살 차이인데, 이 2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29살의 어느 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랑 계속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 지금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 83세 나이로 애를 보게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알파치노가 이제 3명의 자녀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째 아기를 또 본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83세. 와, 83세에 이렇게 아이를 본다고 하면은 와, 이 아이가 한 15살, 한 17살, 18살 될 때 알파치노는 거의 100살이겠네요. 100살. 아이 너무나 좀 보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50세 차이가 나는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이 여자도 좀 너무나 돈만 보고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9살 83.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펜타닐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미국인들이 펜타닐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나 그리고 이 멕시코에 펜타닐을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나 그리고 이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계들이나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 생션을 하고 나섰다, 제재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이 펜타닐이라는 게 너무나 싸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약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손쉽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데다가 가격도 싸, 조금만 먹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펜타닐을 사다가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이 마리화나도 손에 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리화나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아무리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약한 마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계속해가지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코카인이나 뭐 헤로인이나 뭐 나중에는 이렇게 펜타닐까지, 펜타닐 먼저 이렇게 손에 가지 않을까. 펜타닐이 손쉽게 그리고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또 집 거덜 내고 노숙자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망을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엘리자베스 홈즈 있지 않습니까? 이 테라노스라고 하는 이 실리콘밸리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 사기를 친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테라노스 기업을 만들었다가 이 여성이 텍사스에 있는 이 교도소로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기를 어마무시하게 치지 않았습니까?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끌어모았는데 이것으로 형량을 받았는데 11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텍사스의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11년 동안 잘 썼기를 바라보고요. 그런데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을 사기를 쳤거든요. 그런데 11년형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적지 않나, 그 사기친 금액에 대해서 좀 적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 홈즈는 39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50세가 되겠네요. 50세가 되고 그리고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엄마가 아닌가.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도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거든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사기를 쳤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계속 뭐 비난도 하고 좀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 뉴스를 보면은 오레곤에 있는 어느 한 여성이 자신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16년 동안 자신이 키웠는데 너무나 늙지 않았습니까? 늙다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죽자마자 이 고양이를 프리즈 드라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제를 했다고 해요. 나랑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이 고양이를 박제를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 뭐 죽어서까지 고양이를 학대를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뭐 나라면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무리 자신이 키우던 이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박제를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 둔다라는 것은 좀 섬찟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보면은 얼마 전이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때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할리우드라는 이 비치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9명이 총상을 입고 이제 부상을 당했다. 그 중에 한 명은 1살짜리 아이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총을 쏜 총기를 난사를 한 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못 잡았는데 CCTV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이 용의자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용의자를 잡았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들은 18세라고 하네요. 둘 다 18세, 10대라고 합니다. 이 얼굴을 봤는데 흑인이더라고요. 흑인이고, 그리고 이 얼굴이 18세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많이 겉늙으신 분들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들고 총을 막 쐈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나 이 텍사스는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제재가 조금 허술하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공화당 주다 보니까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관대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어느 한 6층짜리 이 아파트먼트 빌딩이 무너졌다, 중간에 무너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5명의 실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명은 아마도 이 잔해에 깔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이 구조 작업을 해가지고 아직 일어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구조 작업을 하면은 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기적이 빨리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장 여기 인베스팅닷컴을 보면은 지금 모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하원에서 이 뎁슬링을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표결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패스할지 안 할지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폭락이죠. 폭락이고 만약에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살짝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 뎁슬링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이 고물가 때문에 아직도 조금 불안하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도 이 매파 쪽 있지 않습니까? 이 매파 쪽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다, 금리를 올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매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4월달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1000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1000만 건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아직도 뜨겁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은 좀 이런 고용 시장 같은 것들을 이제 쿨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하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어쩌면은 이 금리를 동결을 시키지 않고 어쩌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0.25%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뎁슬링 이런 것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야후 파이낸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엔비디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칩 만드는 기업인 GPU 칩을 만드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 칩 업계에서 이 시총이 $1 trillion 넘어섰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칩에서 이런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강력한 이 네임 중에 하나는 바로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은 계속 좀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예전에 회사가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파운더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칩을 이제 만드는 것을 미국 내에서 직접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결정의 이제 기로에 놓였는데 그때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운더리를 포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칩을 이렇게 OEM으로 이제 생산 방식을 하는 이 파운더리가 있는 곳은 가장 강력한 곳은 바로 이제 타이완, 대만의 TSMC랑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더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 TSMC나 이 삼성의 이 파운더리를 지금 인텔은 뭐 없기 때문에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퀄컴이나 이 테슬라랑 계약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계약건을 놓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칩을 만드는 그런 설계 같은 것들은 잘하지만 지금 이 칩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초미세 곤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나노미터, 뭐 3나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3나노, 5나노
초미세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칩을 만드는 게 그 기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TSMC나 이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퀄컴이랑 그러고 이 테슬라의 계약도 놓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런 GPU 칩도 지금 뭐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인텔은 계속해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PC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PC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나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핸드폰,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테슬라나 뭐 그런 전기차들 때문에 그런 뭐 초미생 공정의 칩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필요하고, 그런데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오로지 PC 그런 칩들만 고집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인텔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만약에 인텔이 GPU 같은 것들도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뭐 CPU, GPU, 파운더리까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인텔은 뭐 세계 최강자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참 잘 나갔었을 때 안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US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아마존 이 워커들이 이 아마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1,900명 정도가 워크아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12시에 그냥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파업이죠, 파업. 그러니까 오후 파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업을 하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마존에서 계속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무실로 주 3회 이제는 출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굳이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팬데믹도 끝났는데 사무실로 출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포춘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1년 안에 벌써 3번째 이 해고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한 250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용 절감이죠.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단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국에 방문하고 있으면서 극대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이 고위급 관리 인사들이랑 장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장관들이랑 이틀 동안 벌써 3명이나 만나는 등 중국에서 또 무슨 큰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에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테슬라랑 연관이 된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200를 다시 넘어섰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또 주식을 보니까 오늘은 다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가는 $200가 다시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CBS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집값이 거의 대부분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수개월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이 2달 동안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집값이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제 막바지에 오고 이제는 이제 동결을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 미국에 있는 이 집들의 이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집값은 최근 2개월 동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은 상승은 아니고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고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미국의 집값이 오르는 게 이 동북 쪽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서부 대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서부에 있는 이런 대도시들의 집값은 오히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동부를 본다고 하면은 집값이 좀 싸거든요. 어느 정도 좀 싼 데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데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가 4%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4%나 폭락을 한 이유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중국의 경제가 좀 이 발전이 더딜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이 뎁슬링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확실하게 통과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유가는 4% 정도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비즈니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은 이코노믹 리커버 경제가 반등을 하는 게 계속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장들이 지금 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이 경제에 대한 경고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중국의 이 고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중국도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많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게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미사일 같은 거를 또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보통 이 북한은 이 동해 쪽으로 많이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인공위성 같은 거를 이제 쏘려고 이렇게 뭐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로켓을 쐈다고 하는데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난리였다고 하네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경보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나토 치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이다. 어떻게 이런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서 쐈냐라고 하면서 규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나 어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한국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보가 쏟아지는 등 뭐 잠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북한 좀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야, 만약에 이 북한이랑 남한이랑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북한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북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모스코가 지금 뭐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스코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쟁이 확산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이 공격이 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이 공격이 확대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는 모스크바에 공격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공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모스코까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내에서도 좀 술렁술렁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러시아의 상징인 이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코까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 내에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이 기회로 이 푸틴 빨리 끌어내리고 러시아도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있지 않습니까? 성전환 수술 그거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트랜스젠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유를 뺏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저는 하면은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자유를 이렇게 뺏고 막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금지를 하는 방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우간다에서 만약에 세임 섹스끼리 이게 동성애자들끼리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법안에 또 사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나 극명하게 계속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 이 남미 국가의 정상들 12명이 모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남미 국가들끼리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브라질에서 하게 되면서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 사용하는 것을 줄이자
라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또 뭉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이렇게 EU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틴 아메리카, 우리 남미에서도 서로 뭉쳐가지고 우리들끼리 좀 도우자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달러를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 있지 않습니까? 극좌파인 이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로부터 이 브라질에서는 좀 반미 감정이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남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베네수엘라까지 다녀오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 좀 이 반미 감정이 조금씩 슬슬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야, 극좌파나 극우파나 둘 다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전에 이 브라질 이 구구파 대통령인 이 보소나루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룰라 좌파 대통령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극좌파 구구파 그런 것들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화가 나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어느 한 남성이 길가에 있는 어느 한 강아지를 퍼피라고 합니다. 퍼피라고 치기에는 조금 컸는데 강아지를 끓고 있는 오일 있지 않습니까? 끓고 있는 오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영상이 CCTV에 모두 잡혀가지고 지금 그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와, 저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남성이 이렇게 나오더니만 길가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 중에 한 마리를 잡더니만 이 음식점 앞이에요. 음식점 앞에서 이제 음식을 하려고 기름을 이렇게 보일링 하고 있었는데 그 기름통에다가 강아지를 그냥 넣어버리더라고요. 와, 그러더니 막 강아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죽었대요. 당연히 죽죠.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이 음식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을 껐지만 늦었죠. 늦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분을 사고 있어가지고 멕시코 내에서도 공분을 사고 있어가지고 이 남성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은 아마도 6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완전히 악마 같은 놈이거든요. 빨리 잡혀가지고 깜빵에 6년 동안 좀 아주 그냥 썩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아니 아무리 길가에 이 강아지들이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오일에다가 쳐넣는지 그놈이 이렇게 오일에다가 처박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